반갑습니다. 종로학원 평가연구소장 김영찬입니다. 오늘 제 강의 주제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인데요. 자기소개서에 모범 답안이 있을까요? 모범 답안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자기소개서의 모범 답안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걸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잘 부각시키는 글인데요. 자랑을 하더라도 이 자랑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조금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좀 그럴싸해 보이기 위해서 어디서 읽은 멋있는 말이라든지 또 어디서 들은 그런 멋있는 말, 표현 이런 것을 자기소개서에다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기소개서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남의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의 얘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너무 그 미사여구를 남발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사여구를 너무 남발하게 되면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자기 얘기를 쓰면서 진솔한 그런 글을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원칙들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그 자기소개서가 올해 조금 형식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 큰 틀에서 보면 작년까지 자기소개서 문항이 4문항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3문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문항이 축소가 됐고요. 그 다음 글자 수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4,500자에서 5,000자였는데요. 지금 올해는 3,100자 총 3개 문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문항 수도 줄고 글자 수도 대폭 축소가 됐다. 이게 이제 올해 특징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소개서가 이게 조금 중요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 자기소개서 좀 대충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게 서류 평가에서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서 이제 서류 평가를 하는데 서류 평가의 대상이 학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 2가지입니다. 딱. 추천수도 올해 다 폐지가 됐죠. 딱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완하면서 어떤 서류 평가에서 역시 여전히 자기소개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비중 이것은 여전히 좀 중요하다.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글자 수, 문항 수도 줄고 글자 수도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진 점이 있습니다. 압축해서 이 짧은 분량 안에 자신의 강점을 잘 부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이렇게 변화된 크게 이제 3개 항목입니다. 이 자소서의 내용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자소서라는 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문항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혹시 면접을 가더라도 그 질문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구사항이 뭔지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문장이 길게 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2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전에 1번 문항, 2번 문항이 쪼개져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에 대해서 쓰고 교내 활동에 대해서 써라. 이 2가지인데요.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역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경험이나 교내 활동 중에서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쓰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일단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먼저 내가 자신의 진로를 먼저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가서는 어떤 전공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진로로 내가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게 먼저 서야 돼요. 그런 토대 하에서 1번 문항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학습 경험, 교내 활동 내에 쓰는 게 아니고 자신의 진로와 연관을 시켜서 그와 관련성 있는 그런 비중 있는 것을 써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혹시 지금 고1이나 고2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으면 학생부 종합전형 또 자기소개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지금 뭐 당장에 자기소개 준비를 안 하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일단 자신의 진로부터 좀 고민을 하고 어느 정도 좀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물론 앞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대학 가면 또 생각이 바뀌고 뭐 그 이후에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자신의 진로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 조건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는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무시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하면 뭐 어릴 때 얘기부터 막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뭘 좋아했고. 근데 그 지금 전제 조건에 그것은 역시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의 이야기를 주로 중점적으로 써라. 이것이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1번 요구사항. 그 다음에 2번의 요구사항을 보시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 여기 지금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할 점은 우선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쓰는데 여기에 또 단서가 있어요. 배운 점에 대해서 기술해라.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를 써라. 이런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로 뭐냐? 다시 말하면 이건 봉사잖아요. 그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건 봉사인데, 그래서 봉사와 관련된 내용을 대부분 적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봉사를 통해서 뭘 배웠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적냐면, 봉사를 했더니 참 좋더라. 그래서 봉사의 기쁨을 알았다. 봉사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 이거 좋아요. 좋은 얘기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다 그렇게 적어요. 봉사가 중요한 것을 내가 알게 됐다. 봉사가 정말 즐거운 일이다. 는 걸 알게 됐다. 대부분 다 이렇게 적는다.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봉사를 좀 하고 해봤더니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 뭐 이런 얘기를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좀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내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좀 성숙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성숙과 발전의 계기가 됐다.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조금 전형적이지 않은, 너무나 뭐 뻔하지 않은 그런 결론을 조금 도출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봉사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협업입니다. 이게 이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뭐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남들하고 또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같이 협업한 경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게 뭐 남을 위한 마음이라든지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와 협업, 이런 것들이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포항공대 입학사정관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포항공대, 뭐 카이스트 이런 데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는데요. 물론 창의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창의성이 이때 약간 독불장군형의 인재보다는 협업할 줄 아는 인재, 이것을 더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이제 2번에서 요구하는 포인트다. 이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3번은 이제 대학별 자율문항이기 때문에 대학별 다 내용이 다른데요. 제가 이제 조금 몇 가지 소개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 등등의 많은 대학들이 이 3번 자율문항의 내용이 뭐냐면 지원 동기와 그 지원을 위해서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지원 동기 관련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대부분 대학들이 자율문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원 동기에 대해서 기술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서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려대는 지원 동기를 포함해서 본인을 뽑아야 되는, 본인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적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죠. 이런 질문이 사실은 면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면접에서 마지막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좀 준비를 좀 하고 가는 게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3번의 내용은 주로 지원 동기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울대는 좀 특이하죠. 서울대는 좀 달라요. 서울대는 서울대니까. 서울대는 본인이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자신에게 영향을 많이 준 책 2권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가 요구하는 건 뭘까요? 이 학생들이 그럼 2권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2권의 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선정을 하는데 기준이 돼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서울대가 이런 항목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뭘 알아보려고 하는 건가,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 건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서울대가 아마 이건 제 추측인데요. 이런 항목을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 학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 첫 번째는 학생의 관심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할 때 어떤 학생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의 책을 읽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구나, 이걸 우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관심 분야가 곧 앞으로 그 어떤 진로 계획이라든지 어떤 지원하려는 전공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가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유문항에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3번 문항에서 어떤 관심 있는 책, 영향을 많이 받은 책, 이런 것에 대한 기술을 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학생의 관심 분야, 또 앞으로 어떤 진로 계획이라든지 또 어떤 지원하려는 전공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파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가 뭘 알고 싶어 할까?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럼 책을 읽는 이유가 뭐냐? 책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재미를 얻기 위해서 읽을 수 있죠, 책은. 두 번째는 무슨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 책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성장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도 잘 모르지만 독서를 통해서 많은 성장을 살아오면서 하는 거예요. 특히 정신적인 성장. 그래서 특히 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준 책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독서를 통해서 이만큼 정신적으로 성장했고 좀 어떤 성숙한 인간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서울대에서 3번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서울대가 이 항목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관심 분야가 어떤 분야고, 이런 독서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성숙했고 얼마나 또 성숙한 인간이 성숙한 사실 학생이 아직 완전히 성숙한 건 아니죠. 그 성숙의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의 그 서울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열정인데요. 이런 이제 독서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됐다, 이런 것들도 좀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숙명여대나 이화여대는 자유문항이 없습니다. 자유문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분량이 더 적다는 얘기죠. 1번, 2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2,300자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압축적으로 그 짧은 내용 중에 자신의 강점을 잘 부각하는 그런 글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자소서의 그 원칙을 앞에서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자소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소서라는 게 아까 제가 자기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글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그건 맞는데요. 이제 우리가 모든 글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일기를 쓴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읽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좀 성찰하고 이러기 위해서 쓰는 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연애 편지를 쓴다. 요즘 학생들, 젊은 사람들 연애 편지 잘 안 쓰죠. 그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떤지. 선생님 때는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쓰고 그랬는데요. 연애 편지를 쓴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내가 조금 좋아하는 이성에게 뭔가 좀 호감을 뭐 얻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어떤 뭐 그런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자기소개서의 목적은 뭐냐? 근데 자기소개의 목적은 자기 강점을 부각하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강점을 부각해서 쓰는 글인데요.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글이냐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쓰는 글이에요. 그냥 자기 자랑만 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라 평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류 평가를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요구를 하는 거고,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에서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평가를 받기 위해 쓰는 글이다. 자기는 자기 자랑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의 입장을 잘 생각하면서 써야 된다. 그죠? 평가자는 누구냐? 결국 대학의 입학사정관이나 대학 교수님들이 평가자죠.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입학사정관이나 또 교수님들이 주관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평가하느냐. 물론 그런 주관적인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잘 알고 평가 기준을 잘 알고 써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평가 기준이 뭐냐? 자기소개서의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대학은 많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 자기소개 평가 기준은 결국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기준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소개서는 서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받는 거고요. 서류 평가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통해서 주로 이제 뭐 거의 선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 이것이 곧 자기소개서의 평가 요소다. 이걸 분명히 잘 이해를 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는 사실 예전에는 그 평가 요소도 애매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근데 대학별로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요것을 잘 알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6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공동으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별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4가지입니다.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이건 뭔지 뭐 분명히 아시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요것도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이건 좀 애매한데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발전 가능. 이왕이면 지금 현재 수준이 비슷하면 앞으로 잘 될 학생을 뽑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 하면 이 학생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래서 발전 가능성. 그 다음 마지막은 인성. 이 4가지가 크게 봐서 평가 기준의 큰 틀에서 4가지 카테고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대학별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서울대, 서강대 이런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을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전공 적합성을
중요한 평가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는. 왜냐하면 서울대는 이런 거예요. 기본적인 자질이 뛰어난 학생들은 뭐 어떤 전공을 해도 잘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전공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 가서 전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소양을 잘 갖춘 학생들, 기본적인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 뽑겠다. 이런 이제 서울대는 이런 이제 방향성인데요. 서강대도 이제 비슷한 그런 경우. 뭐 이건 대학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대학에서도 전형별로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 보시면 중앙대는 탐구형 인재라는 전형이 있어요. 종합전형에. 탐구형 인재는 이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반면에 다빈치형 인재라는 전형이 있는데요.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별로 크게 중요하게 평가를 안 합니다. 다빈치형 인재는 그야말로 팔반미인형의 여러 가지 역량을 골고루 갖춘 인재를 뽑겠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 분야에 깊이 있는 그런 전공 적합성을 가진 인재보다는 좀 다방면의 그런 다양한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뛰어난 점을 보이는 학생을 뽑겠다. 이런 전형이 취지이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을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데요. 반면에 탐구형 인재, 중앙대 탐구형 인재는 한 분야를 깊이 판 학생,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에서 굉장히 그 탁월함을 보이는 학생을 뽑는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다르고 또 전형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서울대는 제가 전공 적합성을 중요하지 보지 않는다. 그럼 서울대는 뭘 보느냐? 서울대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학업 역량, 학업 태도, 마지막 학업 외 역량. 그러니까 서울대는 사실 기본적으로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업 외 역량도 중요하게 본다. 학업 외 역량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예체능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뛰어난 점이 있다든지. 또 서울대가 이제 뭐 통섭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인문계 학생인데 자연계 쪽에서 뭐 또 나름대로 어떤 관심이 있고 또 뭔가 자질이 있고 이런 학생들. 반대로 자연계 학생인데 인문계 쪽에도 관심이 있고 뭐 또 그런 학생, 이런 학생도 좀 선호하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에서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학생보다는 오히려 이런 다방면의 그런 관심과 어떤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더 선호하는. 뭐 서울대는 약간 그런 쪽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중요한데요.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학업 역량. 뭐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거죠. 성적으로 일단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요거는 1번 항목에 해당되는 거죠. 1번에 보시면 그 학습 경험에 대해 쓰는 거니까. 그죠? 그럼 1번에서 이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야 되는데 뭐 학업 성취도 이런 거야 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학업 태도, 학업 의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이 좀 많이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3학년까지 많이 올라갔다. 그럼 이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좋은 그런 그 평가의 그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성적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노력을 내가 정말 그 이면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경우에 따라서 자기소개서 잘 부각시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탐구 활동.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은 뭐 성적에 딱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그런 뭐 나름대로 뭐 과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탐구할 수 있겠죠. 뭐 책을 읽는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꾸준한 그런 탐구 활동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 1번 항목에서 좀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은 이건 뭐 전공과 관련된 거니까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자율문항에서 있는 경우에 대부분 3번 문항이 지원 동기라든지 진로 계획 이런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주로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1번 항목에서도 자소서 1번 항목에서도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번 항목에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에 대해서 적는 거지만 앞에 단서가 있었죠.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그 자소서 1번 항목에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학생부에서 보면 뭐 창체라 그러죠. 창의적 체험 활동, 뭐 자율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로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그 어떤 전공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이런 데서도 역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자기가 앞으로 좀 하고 싶은 공부 지원 뭔가 전공하고 싶은 분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열정 또 그 분야에 대한 꾸준한 어떤 탐구 활동 또 꾸준한 어떤 학습 뭐 활동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1번 항목 또는 3번 항목 자율문항 여기서 있는 게 참 잘 드러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이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거지만 이 학생이 앞으로 좀 더 크게 발전한 사람이다 크게 될 학생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자기주도성입니다. 발전을.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를 잘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막 시켜서 공부하는 학생하고 자기가 어떤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가면 달라진다. 지금 이제 똑같이 성적이 뭐 90점 나왔어도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는가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기 주도적이냐 아니냐는 이 학생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학습에서도 얼마나 내가 나름대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본인이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급에서 회장을 했다, 부회장을 했다. 그러면 이게 뭐 굉장히 그래도 뭔가 활동을 뭐 굉장히 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장을 하거나 부회장을 했어도 자기 주도적으로 별로 한 게 없는 학생들은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이걸 하면서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를 설정하고 그 과제를 뭐 이거는 개인을 위한 과제는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회장을 하면서 과제를 설정했다는 거는 뭐 학교를 위해서 학급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그것을 실행하고 뭔가 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일을 해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의 다양성. 이건 아까 얘기한 서울대 특히 이런 걸 중요하게 봅니다. 예, 다양한 경험. 예를 들어서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이지만 공부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다. 서울대 뭐 1등, 2등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학생은 공부만 하는 학생. 이 학생은 공부도 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 뭐 예를 들어 예체능 활동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 학생. 이 학생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학생이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있는 학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 경험의 다양성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역경 극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면접에서도 이런 질문을 잘 하는데 이걸 왜 중요하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어려움을 극복해 본 사람, 이 사람은 향후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경을 극복한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자소서 중에 가장 좋은 자소서는 감동을 주는 자소서입니다. 어떤 경우에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자소서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글 중에서 가장 좋은 글이 뭡니까?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자소서가 있어요. 근데 이 감동을 주는 자소서에는 뭐가 있냐면 대부분 역경을 극복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본인이. 그러면 아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부각을 시키면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자소서가 되고 이것은 발전 가능성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경을 극복했다는 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꼭 그런 것만 역경을 극복한 게 아니라 집안이 망해서 뭐 어떤 근데 그런 어떤 경험을 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에서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예전에 내가 자소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음치예요. 노래를 너무 못해.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학생. 근데 아이고 나는 음치니까 타고난 음치니까 난 포기한다. 음악 성적은 별로 안 좋아요.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 음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노래 부르는 동아리 들어가서 막 노래하기도 하고 그것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결과적으로 그런 일종의 역경을 극복한 그런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나름대로 좋은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성은 뭐 아까 말씀드렸죠.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도덕성 이런 건 다 아는데 성실성 하나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꾸준하게 한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꾸준하게 한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고 뭔가를 앞으로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탐구활동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일회성으로 한 것은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평가를 안 해줍니다. 꾸준히 한 거. 자소서에 특히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적는 게 필요합니다. 1학년 때도 하고 2학년 때도 하고 3학년 때도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뭐 6개월 동안 꾸준히 매일같이 뭘 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실성, 꾸준함, 집요함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평가 받을 수 있는 인성과 발전 가능성에서 중요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잘 찾아서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작성을 하게 될 때 3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내가 뭘 쓸 건가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죠. 1번 항목에 뭘 쓰고 2번에 뭘 쓰고 3번에 뭘 쓸 건가. 요거는 이제 잘 찾아내는 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1번 항목은 1,500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용이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두 가지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이제 써야 되는데 1,500자니까 예를 들어서 학습 경험에 대해서 한 개 내지 두 개를 쓰고 그 다음에 교내 활동에 대해서 한 개 내지 두 개. 뭐 총 한 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많으면 네 개가 될 수 있죠. 5개, 6개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죠? 분량이 정해져 있고 뭐 그렇게 쓰면 너무 내용이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아니면 세 개 아니면 뭐 기껏 많아봐야 네 개 요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용을 쓸지 일단 자기 학생부를 갖다 놓고 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부 아닌 데서 뭔가 뭐 내용을 좀 쓰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찾는데 또 학생부 있는 내용을 뻔하게 반복하는 거는 자소서 의미가 없죠. 그죠? 학생부에 나와 있지만 잘 그 자신의 강점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것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그것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학습의 결과가 뭐 성적으로 나타났다 뭐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고 뭐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또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런 치열한 과정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서 좀 적으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800자잖아요. 800자니까 뭐 많은 걸 쓰기는 어렵습니다. 하나 내지 두 개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봉사를 하나 쓴다면 하나는 협업을 쓴다. 이렇게 쓰면 이제 균형도 잘 맞고 잘 내용 구성이 잘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3번은 자유문항 뭐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을 텐데요. 있는 경우는 주로 그 뭐 서울대는 좀 다르지만 서울대는 이제 책 두 권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 나머지 대학들은 뭐 지원 동기 이런 거니까요. 근데 이 지원 동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1번의 그 진로와 관련해서 학습 활동하고 그 다음에 교내 활동 이게 이제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일단 어떤 내용을 적을 것인지 이걸 선정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죠. 본인이 꼭 써야 됩니다. 그죠? 누가 대신 써줄 수 없어요. 본인이 쓰고 누구 뭐 조금
아는 분한테 쓴 다음에 조금 내용에 대해서 뭐 수정을 좀 받는다 이런 건 뭐 나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자신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학생들도 갖다 놓고 이렇게 뭐 비교를 해보면서 또 평가 기준을 잘 생각해보면서 좀 더 내가 더 좋은 내용을 더 쓸 수 있는 건 없는지 또는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고쳐서기를 반복하는 적어도 한 3번 이상 고쳐 써야 됩니다. 글이라는 게 뭐 좋은 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 고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소서를 완성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소서에 쓰면 안 되는 내용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잘못하면 0점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공인어학 성적 이게 원래 자소서는 자랑하는 글이기 때문에 되게 자랑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0점 처리됩니다. 공인어학 성적, 교회 수상 실적 이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학교 생활부에 기록할 수 없는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논문 예전에 이런 거 다 썼잖아요. 지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 책을 출판했다든지 뭐 지식 재산권 출연 이런 등등은 쓰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요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 뭐 이런 건 이제 뭐 좀 안 쓰면 되는데 잘못 삐끗 실수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뭐 이름은 안 쓰겠지만 부모 직업을 별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3번에 자율문항에서 지원 동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학생들 중에 내가 앞으로 뭐 과학자가 되겠다 아니면 뭐 의사가 되겠다 아니면 뭐가 되겠다 이렇게 할 때 부모한테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의사인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나도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별 생각 없이 쓰는 건데 잘못하면 이 부모 직업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0점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딱 맞는, 본인에게 맞는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칙,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원칙을 꼭 지키시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평가를 받기 위한 글이다.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거지만 평가 기준이 있다.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다. 평가 기준은 뭐냐? 일단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4가지다. 그죠? 학업 역량,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 다음 마지막 인성.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 학생부의 내용 중에서 이런 데서 가장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잘 찾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잘 표현하는 것이 그 다음이 되겠죠. 그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부터 잘 자소서를 준비하면 자소서에서 서류평가에서 반드시 그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